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2017년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5년부터 법무부 주최로 이뤄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법과 사법 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법 질서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법적 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무부 대표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모의재판을 통해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은 피고인을 사적으로 알거나 피고인이 정확히 누가 처음인지 아는 겁니다. 부당한 점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는 회사에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을 의도하고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오늘 모의재판 경연하고 검사, 변호사, 교수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본선에서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법 제23조에 따라 공시 승가를 위한 피고인이 시체를 산속에 일하는 행동은 사실이나 마지막으로 하나씩 증인서보다 이렇게 괜히 입장하고 들어오니까 궁금해지나. 작년에 못 받은 최우수상을 올해는 받고 가게 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것이 저희 친구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인정 없고 정치 조력과 평범시간은 제가 기억 두세 차례 휘두르지 않아요. 모의재판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 교환과 타협, 배려를 배우며 더 큰 나무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나마 옷의 상표와 신발. 저 공보서 있으십니다. 저는 없이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범에 관한 형법 제32조에 동평중 화이팅! 남원주 화이팅! 실버중 특별학생 화이팅! 더 위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다. 앞으로도 살아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2017년 제12회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그들의 열정 가득했던 도전의 시간, 그리고 함께했던 뜨거운 땀방울. 오늘도 목표를 향해,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전국 청소년들의 열정의 청춘 불패를 법무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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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승전의 사회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더웠던 여름부터 벌써 예선전을 치르고 이제 결승전을 치르는 날이 좀 쌀쌀해지는 겨울까지 참 많은 긴장과 준비 속에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 달려왔는데요. 오늘 결승전이니만큼 준비했던 그 이상의 결과를 모습을 함께 현장에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그리고 환호로 오늘 본 결승전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개회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상훈 법무부 법질서 선진학과 검사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법무부의 이상훈 검사입니다. 저희 오늘 전부 다 예선을 통과하신 분이라 가지고 실력들이 다들 대단하신데 오늘 심사는 로스쿨 교수님 한 분, 변호사님 한 분,
그다음에 검사 1명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할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팀이 더 잘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3분이 계속 회의를 해서 어느 분이 제일 낫다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발표를 경연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칭찬만 해주고 저 팀은 잘못했다고 혼만냈는데 왜 저 팀이 우리보다 등수가 높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앞에 분들한테 지적을 하면 뒤에 분들한테 또 힌트가 될까봐 여기는 또 칭찬만 해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끝나니까 지적해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린 칭찬만 해주고 등수가 저 혼난 팀보다 등수가 낮냐 뭐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이 심사를 해보면 다들 잘하셔가지고 정말 뽑기가 어렵습니다. 뭐 등수를 다들 1등 주면 안 되냐 싶을 정도로 다들 잘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등수를 매겨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억지로 하긴 하는데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긴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참 대견하고 귀엽고 예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렇게 보는 거지 아니 저걸 몰라 뭐 이럴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준비해 오신 거 재밌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검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준비한 모든 틀이 다 훌륭하지만 순위를 매기는데 저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겪지 못하는 경험을 오늘 여러분은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다른 예선전을 치른 학교는 오늘 결승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라는 자산이 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승전이니만큼 최종이거든요. 최종인 만큼 정말 긴장 많이 될 텐데 우리 첫 번째 팀 유독 많이 떨릴 겁니다. 자, 오른손 다 함께 들어주시고요. 자, 학교 이름 외치면서 오늘 결승전에서 그래도 우리 학교가 법무부에서 진행한 제12회 청소년 모의지방 경연대회 1등했다는 이름 남기고 가겠다. 1위다. 이런 각오를 담아서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름과 함께 화이팅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이동해 현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근데 피해자와 저는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배를 이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자는데 몸을 만지는 행동은 좀 아니지 않아요? 피해자는 분명 잠에서 깨서 눈을 여러 번 깜빡였어요. 피해자도 저를 봤을 거예요. 몰라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기억해요. 왜요? 나다 보면 그래요? 제가 깨어있다 그래요? 암묵적 동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검사님은 여자친구랑 스케이트할 때 물어보고 하십니까? 그건 이 사건 쟁점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유치하십니까? 나자율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부선과 충돌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당연히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멈출 줄 알았는데 변호인 측은 말도 안 되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죄를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불쌍이를 구하지 못해 불쌍이가 죽었다고 책임을 묻는 겁니까? 광고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만드는 거지 절대로 저희 제품에 이러한 결점이 있으니 사지 마십시오 라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차를 구입할 때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수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차를 전환할 수 있겠어요. 데스노트를 이용해 167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흉악범죄로 수배 중인 용의자들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우연히 주어진 능력으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저를 키라라 부르며 신적인 존재로 찬양하고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사회의 구원을 대신 실현해준 제 행위가 왜 죄가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 사망했다는 것이군요.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증인은 7명 중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당신만 아니었어도 우리 가은아 씨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을 거야. 당신은 잘 알지 못하면서 왜 섣불리 행동한 거죠? 저렇게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리고 솔직히 키라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직접 발벗고 범죄자들을 처단하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다니 심지어 잘생겼어. 강화도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사고를 염려한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증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진 전 당연히 애들이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부품 중 특히 브레이크가 고장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거나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있습니다, 재판장님. 현재 검사의 신문 내용이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앙드레아를 수면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합당한 사인을 만들기 위해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세워진 트럭 후방에 자신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1초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정도면 고의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재작년 5월부터 23개 가입하셨습니다. 23개 중에 몇 개가 생명보험이었나요? 20개가 생명보험이었고 한 3년 됐나? 지금 3년이라고 하셨죠? 상법 651조에 따르면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 가입자가 아무리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게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져 사장인 버거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올레 버거에서는 저희가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얕보며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린 패티를 다시 구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사진의 모습은 패티를 줍는 게 아니라 패티를 굽고 난 그릴을 닦은 행주가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올린 글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글을 신뢰하느냐 마냐는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부 형사부문 첫 번째 경연 발표팀입니다. 자, 대원 여자고등학교 친구들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올라서셔서 단체 인사하고 구호 외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 희망이 흔히면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원여자고등학교 모의재판 동아리 이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재판 소규에 함께 저희 본 경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체크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자리에 앉으면 이제 선생님께서 재판 소개 시작과 함께 본 시작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회 대회부터 8년 동안 대원여자고등학교 모의재판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 김국현입니다. 제가 8년 동안 학생들한테 지도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대회 명칭에 맞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건을 구성해라. 두 번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본은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기에 이 지도교사로서는 더욱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NS 사건과 관련된 SNS 거짓 필터 처리를 부탁해요. 사건 개요는 영상으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행복해져라 저기요. 이건 안 받아요? 아, 네. 이거 원래 치킨 먹어 두 개 주세요. 1,000원입니다.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야, 너네들이 왜 늦었어? 햄버거 먹다 늦었어요. 햄버거 먹고 갑자기 말해? 내가 혼자서 먹었어요. 내일 아침에 공원
100점만 낮게 줘. 싫어. 사진도 올릴 거야. 아, 이 세상이 각박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너네 때문에 우리 행복하게 망했잖아. 네, 본 사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서 검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매체인 SNS의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송구라에게 벌금 500만 원, 김따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먹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게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그리고 당시 품질이 불량한 버거의 상태와 직원 청결의 불친절한 서비스는 현재 객관적 사실이며 소비자의 권리라는 공익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다. 그리고 버거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본 재판은 시간 관계상 일부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저희가 대원여자고등학교가 전국대회 이번 3번째 진출했습니다. 우리 3세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다면 7.8기도 안 된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을 항상 새기면서 항상 이 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가 입정하실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고단 1234호 피고인 송구라 김따구. 피고인들은 본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 송구라 맞습니까? 네. 피고인 김따구 맞습니까? 네. 피고인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왜 형사재판을 청구하였는지 기소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식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송구라와 김따구는 2017년 3월 22일 여기올레 버거 가게에서 저녁을 먹은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먹스북 페이지에 허위 사실과 함께 비난하는 글을 올려 수많은 네티즌이 이를 보고 여기올레 버거의 사장인 버거신을 비난하게 하여 정신적 우울증에 빠져 치료를 요하게 하며 가게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심각한 물질적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버거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검사는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1항 이후 동법 제70조 2항에 의거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SNS에 여기올레 버거에 관한 글을 써서 게시한 건 맞는데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보고 느낀 가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작성한 것뿐이었어요. 저희가 게시한 글에는 사실도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올레 버거에서는 단지 저희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얕보면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 당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저희의 말을 들으려거나 잘못된 태도를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저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지 비방의 목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어서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는 증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버거신의 진술서, 여기올레 버거 가게 직원 청결회의 진술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박 경찰리 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들이 SNS에 올린 글과 여기올레 가게의 CCTV를 증거로 제출하고 여기올레 버거의 단골 손님인 마실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직원 청결회의 진술서 부분은 부동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합니다. 검사는 추가로 증거 및 증인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측이 직원 청결회의 진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올레 버거 직원인 청결회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은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의 담임 선생님인 나 선생과 피고인들의 친한 친구이자 먹수북 이용자인 이유정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검사,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모두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검사 측의 증거자료 일체와 진술 조서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종료합니다. 제2차 공판은 5월 10일 오전 11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모두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 마시수가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하세요. 증인 마시수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검사는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고소인 버거신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버거씨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여기올레 버거의 사장이고 같은 동네 주민이기도 해서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럼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가 여기올레 버거의 위생 문제와 서비스 문제에 관해서 올린 SNS 내용은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 글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자주 먹던 여기올레 버거의 음식들과 자주 보던 버거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SNS 내용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자주 먹던 버거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그곳에 가서 자주 식사를 했는데 여기올레 버거는 다른 집 버거와는 달리 패티가 육즙이 매우 풍부해서 질 좋은 고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양도 매우 많고 질도 좋아서 저처럼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변 학교 학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버거를 먹일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소 보던 사장 버거신의 모습은 어떠했죠? 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종종 서비스로 감자튀김이나 치킨 너겟을 주기도 하셔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잘 갖춰진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게 청소 등 위생에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모습을 보아서 제가 늘 단골 가게로 잘 이용해 왔습니다. 그럼 SNS에 올라온 글을 보셨다면 사진도 보셨겠군요. 이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님은 가게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패티를 주워 재사용한다는 그 사진을 보고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누구나 그 가게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놀라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손님들을 항상 웃으면서 대해서 착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당시 직원이 매우 불친절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그걸 굳이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만일 음식의 품질이나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장 버거신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직원에 대한 강력한 훈계나 처벌을 통해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여기올레 버거를 방문할 때마다 늘 품질이 좋고 양이 많은 버거를 받았습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긴 해도 항상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매일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제가 갔을 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많고 질 좋은 버거를 받았습니다. 어쩌다 가끔은 기름이 많은 버거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버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증인은 여기올레 버거에서 실제로 바닥에 떨어뜨린 패티를 다시 손님에게 팔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진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평소 아는 여기올레 버거 사장님과 직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나 위생관념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변호인은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측 두 번째 증인 청결에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검사는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증인의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저희 잘못을 꾸짖어도 괜찮은데 왜 인터넷에 올려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음식이 늦게 제공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 당시는 하교하는 학생들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라 주문이 밀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음식점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손님들께서 음식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기에 저희는 주문하신 순서대로 음식을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들이 올린 SNS 글과 사진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사진을 보면 떨어진 패티를 줍는 모습이 찍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절대로 떨어진 패티를 다시 주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의 모습은 패티를 줍는 게 아니라 패티를 굽고 난 그릴을 닦은 행주가 떨어져서 줍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후 행주를 그릴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릴 옆 받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게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 장면을 말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럼 바쁘다면 손님이 기름진 불결한 패티를 받고 정당한 항의를 했을 때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 응대까지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손님의 항의를 즉각 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때는 손님이 전보다 많이 줄어 바쁘지 않았던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힘든 시간 후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사과드리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검사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쪽 증인 나 선생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변호인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를 언제부터 알고 지내왔습니까? 1학년 때는 수학을 가르쳤고 2학년 올라와서는 두 학생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생활 모습을 잘 알고 계시겠군요. 평소 학교 생활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밝고 명랑해서 인기가 많아요. 또 정직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선생님들께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들이에요. 피고인들이 SNS에 쓴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두 학생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남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글을 올린 학생들이 아닙니다. 뭔가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가 평소에 예의도 바르고 인기도 많은 학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죠? 참고자료로 제출된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과 및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 매우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기재하시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는 최근 대학 입시에서 매우 비중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듯 중요한 자료이다 보니 오히려 모두 칭찬 일색인 선생님들의 기록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증인은 주변의 선생님들 중에서 생활기록부에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록을 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변호인 측 두 번째 증인 이유정 양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 이유정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변호인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평소 피고인들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구라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따구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알게 됐죠. 그렇다면 증인이 오랜 시간 바라본 피고인들은 어떠합니까?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모두 같아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 모두에게 인기도 많고 예의 바른 학생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다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증인은 피고인들이 SNS에 글을 올리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난 당일 여기올레버거에 두 학생과 함께 있었습니까? 네, 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일 증인 역시도 매우 품질이 떨어지는 버거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버거를 일찍 받아서 품질이 괜찮은 버거를 받았죠. 하지만 뒤늦게 받은 구라와 따구는 그러지 못했어요. 나중에 떨어진 패티를 줍는 사진인가? 그 사진 보고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학교 앞에 자리 잡은 가게고 또 학생들이 먹는 음식인데 위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을 대하던 직원의 태도가 기억납니까? 네, 구라랑 따구가 화가 나서 직원한테 버거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사과는커녕 짜증을 내면서 버거를 안 바꿔주더라고요. 마치 학생이라서 무시하는가 싶은 기분이 들어서 보는 저도 불쾌해졌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랑 다신 여기 오지 말자고 다짐했었죠. 그렇다면 꼭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만 볼 수만은 없겠네요. 그렇겠죠. 아마 그 글이 아니었더라도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많은 학생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그 가게의 부정적 이미지는 확산됐을 거고 그 결과 손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번 일은 100% 가게가 잘못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바닥에 떨어뜨린 패티를 주워 담는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피고인들이 올린 SNS 사진으로 본 것입니까? 나중에 사진으로 봤죠. 그렇다면 그 사진은 진위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은 것이네요? 뭐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누구나 얼핏 보기엔 정말 패티 같았어요. 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지 SNS에 올라온 사진만을 보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했죠? 혹시 증인도 그 게시물에 같이 악의적인 댓글로 동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구라 따구의 눈에도 패티로 보였을 만큼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죠. 아니 그리고 저는 SNS에 게시된 글만 본 거지 같이 쓰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SNS에서 본 내용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공유는 안 했지만 반 애들하고 얘기 정도는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변호인 더 신문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 변호인은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송구라에 대한 신문을 하여 주십시오. 피고인은 2017년 3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여기올레 버거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글을 게시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죠? 당시에는 저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말하는 순간적인 감정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쓴 글이라면 악의적인 감정으로 가게를 비방하려 한 것이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 피고인이 그 외에도 함께 게시한 사진은 무엇이죠?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뭔가를 줍는 사진이었는데 그게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이고 직원이 더러운 바닥에 떨어진 패티를 주워가지고 그릴 위에 올린 후에 다시 구워서 판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장 내 CCTV를 통해 살펴본 바 피고인이 거짓으로 사실을 유포한 것이죠. 아니 근데 얼핏 봤을 때는 진짜 패티 같았어요. 색깔이랑 모양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전체 글의 일부일 뿐 패티의 품질 수준이랑 직원의 불친절은 사실을 근거로 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먹스북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개인적으로 느낀 맛과 서비스를 평가하면서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전파성이 강하고 짧은 시간 안에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먹스북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는 계정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 목적의 페이지이므로 그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까? 네. 먹스북 페이지의 게시글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올레버거의 주 고객인 식신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일일이 확인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여기올레버거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사장 버거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합니까?
저는 그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게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장님께 피해를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송구라에 대하여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이 여기올레버거에서 제공받은 음식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햄버거 패티에는 기름이 가득했고 모양도 대충 쌓은 듯이 보였어요. 피고인은 누구나 화가 났을 법한 이러한 제품에 대해 음식을 받자마자 즉시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했나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먹었죠. 아니 근데 먹을수록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걸 보고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결국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직원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불친절했어요. 아니 음식을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했는데 뒤늦게 받은 음식 상태도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가게에 정당한 불만을 제기했는데도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만을 제기했을 당시 매장 내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손님의 절반이나 빠져나간 뒤였어요. 직원에게 피곤함이나 힘든 기색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다른 서비스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저희의 불만에만 귀찮은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따구에 대하여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김따구에 대한 신문을 하여 주십시오. 앞서서 증인 나 선생과 이유정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행실이 바르고 친구 관계가 좋습니까?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평소 저에게 고민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아 저를 신뢰하는 정도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피고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먹스북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여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먹스북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많은 이들을 선동하여 결과적으로 여기올레버거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 한 것이죠? 선동한 것은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다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올린 글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글을 읽고 신뢰하느냐 마냐는 그 글을 읽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김따구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평소 먹스북을 운영할 때 피고인 송구라와 함께 글을 올립니까? 함께 쓸 때도 있지만 각자 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올레버거와 관련한 글을 게시한 것은 누구입니까? 그건 함께 썼지만 사실 저는 옆에서 의견만 내는 정도였어요. 저도 짜증이 났지만 구라가 먼저 후기와 평가를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저는 별점만 낮게 주자는 단순한 의견만 냈을 뿐이에요. 그럼 검사 측에서 글을 쓴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에 피고인은 송구라보다 더 억울한 입장이라는 말씀이죠? 네, 가게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글을 써서 공공연하게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는 2017년 3월 22일 여기올레버거에서 저녁을 먹은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먹스북 페이지에 허위 사실과 함께 비난하는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 유포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매체를 이용하여 버거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함도 대다수 불특정인의 알 권리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1항 2호 동법 제70조 2항에 의거하여 글을 주도적으로 쓴 피고인 송구라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이 일에 동조한 피고인 김따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처음부터 여기올레버거 직원이 피고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고 청결한 음식을 제공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과와 함께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업무가 바쁜 시간이거나 그 직후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이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고객이 이해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게에서 그 시간대에 직원 수를 늘리는 등의 영업 방식을 개선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여기올레버거와 사장 버거신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라는 공익을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무죄입니다. 피고인들은 마지막으로 의견 진술하세요. 저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제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런 큰 피해를 입힐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올레버거 사장님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앞으로는 글을 쓸 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라가 글을 쓴다 했을 때 옆에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말렸어야 했는데 당시 이 일 때문에 학원에 늦어 선생님께 혼나고 기분이 좋지 않아 저 또한 한순간 감정에 치우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글 쓰는데 동조했습니다. 구라와 함께 먹스북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가게에 피해를 입히려고 쓴 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017년 5월 13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7고단 1234호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SNS 먹스북 페이지에 여기올레버거에 대한 허위 사실과 함께 비난하는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 유포하였으므로 이는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 송구라와 김따구는 인터넷의 파급력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가게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와 고소인 버거신의 명예훼손 및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매장 내 직원의 태도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인들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청소년이라는 점도 판결에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1항 2호 동법 제70조 2항에 의거하여 피고인 송구라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김따구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상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저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죠.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자, 이제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10분으로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한 가지씩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셔서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좀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형사 사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얼마나 나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루신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명예훼손 사건의 구성 요건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거짓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실 때 아쉬운 점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떠한 게 사실이고 어떠한 게 거짓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게 비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올려봐야 그거는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허위 사실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재판장님께 질문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들한테 벌금을 선고하셨는데 그 벌금을 누가 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그렇게 되면은 피고인들한테 그 벌이 적정한 벌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사회봉사라든지 다른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판례를 살펴보고 조사 결과 벌금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판결이 제출한 원고에는 그 노역장 유치라는 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하실 때는 노역장 유치를 빼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이 재판 대회상 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네. 소년한테는 노역장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금을 선고해도 피고인들이 벌금 안 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판결문의 형식까지 고민한 거는 정말 고등학교 수준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우선 이 굉장히 좀 어려운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2017년 5월 2일 날 그 재판을 시작해서 2010 같은 5월 13일 날 선고까지 참 이루어진 게 참 대단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일단 칭찬하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재판장님께서 그 합의부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의부는 재판 판사님이 3분 계셔야 되는데 한 분만 나오셔. 저희가 어떻게 우리 이 동아리에 우리 그 모임에 사람이 적어서 2분 안 나왔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렇게 이 사건 번호는 고 단이라고 해서 단독 판사님이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합의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사건은 단독 사건이고 이렇게 해갖고 좀 아셨는데 구성상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은 몰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알고 있나요? 네, 원래 그 살인이나 폭행 같은 큰 사건은 합의부가 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 사건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판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여기 대본에서 합의부란 말을 좀 뺐으면 더 정확했을 뻔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보면 사실인 것하고 허위인 거하고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범죄 사실에 우리 이제 변호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남았던 저쪽에 우리 학생들이
SNS에 올린 것이 모두 사실이었다. 그러면 어떤 그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그 규칙 벌칙 조항을 동법 제70조 2항에 일과하지 않고 동법 제70조 1항에 일과했을 것 같습니다. 1항이 사실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조금 바꿨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혹시 벌금량은 적어졌을까요? 금액은? 네. 그랬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태원여고 모의재판 동아리팀 우선은 뭐 이 판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소재 자체가 이제 흔히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서 이제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이라는 어떤 특별법까지 생각을 해서 한 거는 굉장히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또 연구를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문제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적용 법령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그 적용 법령에 그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하고 70조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44조의 7을 우리 누구 한번 그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70조하고 차이는 뭐죠? 44조의 7하고 70조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 공공성과 공연성과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했을 때 명예훼손죄로 지금 명예훼손죄로 구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법 제70조는 일단 벌칙 조항으로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져서 사실과 거짓의 사실에 대한 것을 나누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가 똑같지 않아요? 뭐 어쨌든 나눠져 있냐 그 한꺼번에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게 두 조문을 왜 둘 다 썼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뭐 학생들이고는 뭐 좀 구별하기는 힘들 텐데 사실은 지금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조문은 70조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보면 44조의 7을 보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들은 없어요.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이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변호인이나 피고인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뭐 70조 보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비방의 목적으로 이제 거짓 사실을 이제 제시를 했느냐가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다 이제 구속력 그러니까 처벌이 되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물론 이제 허위인 경우에는 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우리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제 그 강하게 추정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비방의 목적이라는 건 없었다는 걸 이제 부정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 이거 말고 비방의 목적을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뭘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 이거는 여기 이제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것만 가지고 손해의 목적하고 비방의 목적은 또 다르거든요. 뭘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피고인들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고인들은 어쨌든 직접적인 문제를 소비자로서 직원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요. 그것에 대한 그 사실을 SNS에 게시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그 특정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소비자 권리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요걸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판례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욕을 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소비자의 권리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소비자의 권리 중에 어떤 내용이냐, 알 권리, 정보 제공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으면 훨씬 더 그것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소비자의 권리라고 그러면 뭐 도대체 소비자 권리 중에서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우리 판례는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일부 모욕이나 비방적인 글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방의 목적이 부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변론이 될 것 같은데,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뭐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거는 화가 나서 욕하려고 했다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보다는 친구들에게 더 이제 가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개선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주장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전반적으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부 형사부문 첫 번째 팀 저희 대원여고 모의재판 동아리 2팀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와서 단체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학생들이 좀 알기 좀 어려웠었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함께 해주셨는데, 내년에 또 만약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알차게 좀 모아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팀 대원여고 모의재판 동아리 2팀이었고요.